55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실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25주년. 다른 집 며느리들은 남편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기념 여행이라도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아니,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기념일다운 기념일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아침 일찍 회사 회식이 있어서라며 나가버렸고 저는 홀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어 내리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5년이나 있었으면 이제 좀 집안일 제대로 하지? 어제 된장찌개도 짜고. 78세 박순덕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된장찌개가 짠 건 시어머니가 직접 간을 더 치셨기 때문인데 할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25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엄마 말이 맞아. 25년 됐으면 우리 집 입맛은 알아야지. 올케는 맨날 자기 마음대로만 해. 큰 시누이 채영이 59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오늘따라 시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이 집안 사람들의 유일한 낙인 것처럼요. 칼질을 멈추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5월인데도 부엌은 후덥지근했고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식사 준비를 마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 최동식 75세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희 부부 방 앞을 기웃거리며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힐끗 저를 쳐다보시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 25주년이라며? 우리 아들 고생 25년 했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념일 축하는커녕 아들이 고생했다니. 25년간 이 집 구석구석을 닦고 빨고 요리하며 살아온 건 저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오빠가 얼마나 착한데. 저런 여자 만나서. 작은 시누이 최영숙 55세의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런 여자라니. 제 이름은 정미경입니다. 55세 이 집에서 25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며느리 옳게 저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내내 시댁 식구들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반찬이 짜다, 밥이 질다, 김치가 시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들었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지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의 서랍 깊은 곳에서 뭔가 모서리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25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여기 처박아 두신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8배 제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 볼에 살짝 올라간 발그레한 홍조, 꿈에 부푼 표정. 저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물기 묻은 손으로 사진을 닦아내며 거실 벽에 걸린 큰 거울을 힐끗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제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이 가득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라곤 전혀 없는 죽은 듯한 눈빛.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으니까요.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옆에 있는데도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오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이해는 돼. 집에 와봤자 저런 얼굴 보고. 쉿, 들리잖아.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25년간 시댁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제 인생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 최진수 57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은 멍하니 저를 보더니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 회사에서 회식이 갑자기 잡혀서.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야, 2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겨야 해?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제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물을 드시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 집 며느리 주제에 감히 TV를 보고 앉았어? 설거지는 다 했어? 내일 아침 준비는? 게으른 것. 죄송합니다. 지금 할게요. 제가 황급히 일어나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채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제일 편하게 사네. 쯧쯧.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리모컨을 들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아까 발견한 결혼식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 밝은 웃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5년이 지난 지금 거울 속에 저는 사진 속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출근했고 저는 어제 밤 일을 떠올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고 25년 전 그 사진 속 여자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자? 아침 준비 안 해?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30분.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깨우시는 겁니다. 지금 나갑니다, 어머님. 황급히 옷을 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듯 지켜보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파는 어슷썰기로 썰어야지 왜 송송 썰어? 우리 집은 원래 어슷썰기인데. 어제는 송송 썰으라고 하셨는데요. 할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역시나 삼켰습니다. 네, 어머님. 다시 썰겠습니다. 이미 손질한 파를 버리고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번엔 다른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두부는 왜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우리 아버지 드시기 불편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두부도 다시 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5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상 시작. 28 결혼 첫날 밤.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키도 작고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네. 우리 아들이 왜 이런 걸 골랐는지. 첫 만남부터 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제가 처음 만든 저녁 식사. 시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요즘 여자들은 시집 와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쌀이 공짜야? 그냥 이거 먹어. 며느리 주제에 쌀 낭비하게. 남편 진수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너무하세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참아. 아버지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첫 명절.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큰 시누이 영희가 제가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올케 이거 간이 안 맞는데? 엄마, 우리 올케 요리 못하네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뭘 보고 저런 걸. 작은 시누이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불쌍하다. 평생 이런 음식 먹고 살아야 하나. 저는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삼키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들 현우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갓 태어난 손자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시어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나아지려나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넌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며느리가 애 키우느라 집안일 못하면 안 되지.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현우는 제 손이 아니라 시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가 아니라 그저 이 집안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당신 가족 편만 들어요? 나도 당신 아내잖아요.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넌 내 가족한테 잘했어? 맨날 트집만 잡히잖아. 그냥 내가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냐?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편은 아니니까요. 결혼 15년 차.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전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친정 갈 거면 저녁까지는 돌아와야 해. 우리 아버지 저녁 누가 차려? 어머님. 저희 어머니 장례식인데. 그래도 시댁이 우선이지. 며느리가 시댁 밥상 거르게 할 거야. 결국 저는 어머니 장례식을 1시간 만에 마치고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결혼 20년 차. 대학생이 된 아들 현우가 집을 떠나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 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심해지셨습니다. 이 쓸모없는 거사 밥도 제대로 못해? 집안에 먼지가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뭐 했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만나서 인생을 망쳤어. 폭언은 일상이 되었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회상 종료.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다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시더니 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도 안 맞고.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드셨습니다. 그러게. 25년이 됐는데도 우리 집 입맛을 모르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25년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시험 기간이라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온 겁니다.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현우가 밝게 인사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시어머니의 물음에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그럼 먹어라. 근데 내 엄마가 만든 거라 맛은 기대하지 마라. 제 앞에서 제 아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현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거실로 가신 후 현우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러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내 할머니는 원래 농담을 좀 그렇게 하셔. 거짓말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저도 알고 현우도 눈치챘습니다. 현우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거기서 뭐해? 설거지 안 해? 저는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현우야, 너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그래. 넌 우리 아들 닮아서 똑똑하고 잘생겼어. 다행히 내 엄마 안 닮았어. 설거지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날 밤 현우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왜 저래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야. 어른들이시잖아. 이해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숨이 자주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병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건강검진. 건강검진? 그런 돈 아까운 거 왜 해? 며느리 주제에 돈 펑펑 쓰고. 제가 번 돈으로 간 건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시댁 돈을 쓴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사과했습니다. 25년간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마 죄송합니다 하였을 겁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미경 씨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중증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보이네요. 혹시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증 우울증, 공황장애. 저는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시고 마음이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환경이라니. 제게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집이 가장 큰 스트레스 근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중증 우울증.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게 그냥 제 성격 탓이 아니었구나. 병이었구나.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상상만 해도 뻔했습니다. 우울증?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달고 산다더라. 그냥 마음을 굳게 먹으면 돼. 며느리가 할 일도 없으면서 무슨 우울증?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친정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정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친정?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시집 온 년이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 지난주가 아니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 가겠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집 비우면 누가 집안일 해? 결국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친정이라고 해봤자 오빠 집인데 오빠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니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병원에 갔다 왔는데 우울증이래. 우울증?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냥 참고 살면 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 그거 돈 많이 들어.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기분 상하게 왜 그러냐.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면서 살면 되잖아.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25년 전 결혼식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고 미래를 기대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 저는 사진을 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25년 전의 제 모습을, 다른 손으로는 거울 속 지금의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거울 속에 제가 울고 있었고 사진 속에 쟤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25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가족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2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시댁 식구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지쳐 쓰러지듯 잠드는 날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우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수업이 일찍 끝나서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지금 준비 중이야.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물 좀 떠와. 저는 황급히 부엌을 나가려 했지만 현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엄마.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가요. 현우는 물을 따라 거실로 나갔고 저는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너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성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다행이다. 넌 우리 아들 닮아서 똑똑해. 내 엄마 안 닮아서 천만 다행이야. 그 순간 부엌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내 엄마는 머리도 안 좋고 요리도 못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넌 절대 내 엄마 닮으면 안 돼. 시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엄마 같은 걸 만나서 인생을 망쳤어. 넌 나중에 똑똑하고 예쁜 여자 만나야 해. 내 엄마 같은 쓸모없는 것 말고. 쓸모없는 것. 25년간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제가 쓸모없는 것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며느리, 뭐 하는 거야? 그릇까지 깨트리고.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 저는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에 그릇 조각이 찔려 피가 났지만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뭐?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너 지금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시집 와서 밥이나 해먹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 건데.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내가 할아버지한테 미움받으면 안 돼. 잠시 후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손 다치셨어요? 아, 이거? 괜찮아. 별거 아니야. 현우가 제 손을 잡고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응? 뭐? 집 나가요. 엄마랑 저랑 둘이서. 현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 다 엄마한테 너무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현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얼마나 야위셨는지 아세요? 웃는 것도 못 봤어요. 맨날 고개만 숙이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는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는 그냥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가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엄마랑 저랑 먹고 살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엄마가 제 엄마인데. 우리는 부엌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자기 방에 들어가지 않고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현우야.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아빠는요? 아빠한테 말해봤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아빠 가족 편이야. 항상 그랬어. 그럼 이혼하세요. 뭐? 이혼하세요, 엄마.
엄마 인생은 엄마 거잖아요. 55세면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혼. 25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버텼잖아요. 현우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정말로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25년을 버텨왔는데 지금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25년을 버텼으니 이제 그만 버텨도 되는 거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창고 좀 정리해. 거기 오래된 짐들이 너무 많아서. 창고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수년간 쌓인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먼지투성이 상자들, 오래된 이불, 깨진 가전제품들.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진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봐선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묘한 끌림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수야,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며 이 편지를 써.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걸까?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마이너스 수진. 수진.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펼쳐봤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가 보낸 편지들이었고 날짜는 25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적이자 남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수진이와의 결혼을 반대하신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난 수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중매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 정미경이라는 사람. 만나봤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수진이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다음 주 결혼한다. 수진아, 미안해. 사랑했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첫사랑을 포기한 남편의 대체품이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창고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근데 올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울상이고. 큰 시누이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뭐가 불만인지. 시집 와서 밥이나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대답. 근데 엄마, 올케한테 우리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가끔은 불쌍해 보이던데. 작은 시누이 영숙의 목소리. 불쌍하긴. 오빠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수진이었잖아.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오빠가 수진이랑 결혼했을 텐데. 그러니까. 집안 때문에 수진이를 포기하고 중매로 저 여자를 만난 거잖아. 우리가 저 여자를 좋아할 리가 있나. 오빠가 평생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못 만나고 저런 거랑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쌍해.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손자는 잘 낳아줬으니 뭐 그걸로 됐지. 엄마도 참. 그래도 25년이나 있었는데 이제 좀 인정해 주는 게 어때요? 인정? 무슨 인정?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친 여자를. 절대 안 돼.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25년간 제가 받아온 모든 괴롭힘의 이유가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남편의 첫사랑이 아니라는 이유. 제가 그 여자의 대체품이라는 이유. 그것만으로 저는 25년간 이 집안에서 미움받았던 겁니다. 창고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제대로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
저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미경아, 대답해 주세요. 전 당신한테 뭐였어요? 25년 동안.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네? 어차피 결혼했잖아. 25년이나 같이 살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랑이 뭐가 중요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 가족들이 저를 25년간 괴롭힌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미경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25년. 저는 25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결혼 생활을 버텨왔고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던 겁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네요. 미경아, 그게 무슨.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25년 전 결혼식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미안해. 너를 이런 인생으로 끌고 와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끔찍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25년간 그래왔듯이.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어젯밤 일은 잊어줘. 옛날 일이잖아. 잊어? 응.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미경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2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25년간 제가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적당히 참아라. 적당히 맞춰라. 적당히 살아라. 전 적당히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던 모양입니다. 뭐? 이혼?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더니 이제 배부르니까 나가겠다고? 아버님, 입 닥쳐. 이 집안 망신시킬 생각이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부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빠 뭐래? 이혼? 올케가 미쳤나 봐. 25년 동안 공짜로 살아놓고.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왜 저를 이렇게 괴롭혔습니까?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맨날 트집만 잡으셨잖아요. 감히 며느리 주제에 목소리를 높여?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25년간 저는 맞을까봐 두려워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리세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도 사람이에요. 25년간 참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 당장 나가. 우리 아들 평생 고생시킨 년. 네, 나가겠습니다. 제 대답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갈게요. 이 집에 더는 없을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살았지만 제 물건이라고는 옷 몇 벌과 작은 소지품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애 때문이라도 생각 좀 해봐.
현우가 뭐라고 하겠어. 현우는 제가 이혼하는 걸 원해요. 뭐? 현우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이혼하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55세에 이혼하면 어디 가서 뭐하고 살 건데? 꼴 좋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에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 집 나왔어. 걱정 마. 엄마 괜찮아. 곧 현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제가 곧 갈게요. 사랑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근처 작은 고시원의 방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현우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살아보려고. 우리는 작은 방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근데 아빠는 뭐래요? 아무 말 없더라.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다 너무해요. 현우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오늘 집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그동안 제가 몰래 녹음해 둔 게 있어요. 녹음?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이 엄마한테 한 말들. 다 녹음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그걸 다 틀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25년 동안 엄마한테 뭘 했는지 다 보여줄 거예요. 안 돼. 너까지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평생. 다음 날 현우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 말했어요. 뭐라고 하더니? 처음엔 화내시더니 나중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현우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현우가 거실에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 시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25년간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긴 뭘 했어. 그냥 같이 산 거지. 같이 산 게 아니에요. 괴롭힌 거예요.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를 틀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 주제에 감히 TV를 보고 앉았어? 게으른 것.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25년이나 있었으면 이제 좀 집안일 제대로 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 올케는 맨날 자기 마음대로만 해. 우리 오빠가 불쌍해. 시누이들의 목소리.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데려와서 인생을 망쳤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5년간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폭언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엄마한테 한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야, 그건.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2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뭘 안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명절엔 혼자 부엌에서 밤새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했어요? 맨날 트집만 잡고 욕만 하고 무시만 했잖아요. 현우가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현우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아빠는 더 나빠요.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도 그냥 참으라고만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근데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다른 여자를 사랑했으면서 엄마랑 결혼했잖아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그게 무슨.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빠가 수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 엄마는 그냥 대체품이었다는 거. 거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25년 동안 여러분은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집안의 가사도우미였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현우야. 전 엄마 편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전 엄마 편입니다. 현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현우야. 이제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걸. 25년간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25년 전 결혼식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의 저와 지금의 저. 너무나 다르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갈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했고 저는 작지만 제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긴 건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는데 그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25년 전 환하게 웃던 28배 제 모습.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사진과 지금의 제 얼굴을 나란히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제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죽은 듯이 무기력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쳐 보여도 제 눈에는 무언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였을까요? 그날 오후 현우가 집들이를 와주었습니다. 엄마 집 예쁘네요. 그치? 작지만 엄마 집이야. 우리는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응. 어제 전화했더라. 뭐래요? 미안하다고. 뒤늦게 후회한다고. 남편은 이혼 후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제 편이 되기로 했어요.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제게 있으니까요.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꿈이 뭐였는지 알아? 뭔데요? 꽃집. 엄마 원래 꽃 좋아했거든. 결혼하기 전 저는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이제 해보려고.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엄마. 55세면 아직 젊어요. 현우의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저는 정말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미경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장미, 튤립, 백화, 해바라기.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꽃을 다듬고 화분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꽃말을 알려주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6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누구 드릴 거예요? 저요. 제 자신한테 선물하려고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들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 저 좀 챙기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꽃을 선물할 자격이 있죠. 저는 가장 예쁜 장미들로 꽃다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꽃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한쪽 벽에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25년 전 결혼식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꽃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5세의 정미경.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마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사진 밑에 작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날 밤 현우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장사 잘 되세요? 응.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어.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에요. 그래? 엄마도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느껴. 내가 달라졌다는 걸. 우리는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이혼한 거. 아니, 전혀. 정말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55세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가끔 외로움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인생이 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언젠가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너무 아파? 그럼 괜찮아요. 꼭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꽃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찾아와서 사과했고 남편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사과가 아니라 제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어느 봄날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였던 수영이었습니다. 미경아? 수영아.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꽃집을 하고 있었구나. 응. 최근에 시작했어. 근데 너 표정이 너무 좋아졌다. 예전에 봤을 땐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예전. 아마 결혼 후 몇 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 아니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폭언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25년 전 결혼식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최근에 찍은 제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진 속에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5년 전에 저는 젊고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어떤 고통이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주름이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단연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함께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제 내가 지켜줄게. 현재의 나에게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미래의 나에게 우리 함께 행복하자. 55세. 늦은 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55세의 봄. 정미경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제 것인 인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